안녕하십니까. 조르친 훈 게스란입니다. 카라엘압TV가 진행하는 아사달 씨름에 대한 오늘이 그 최종 편이 되겠습니다. 아사달 씨름과 관련되는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지금부터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카라스의 정신과 씨름윤리. 시카라스의 이념, 정신 같은 얘기인데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최종본 확실하게 정리가 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카라스의 정신과 이 씨름윤리를, 그러니까 아사달 씨름에는 그 씨름의 어떤 윤리성, 어떤 규율, 한국 문화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문화적, 철학적 포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씨름윤리에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씨름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미래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인간형의 내면을 갖춰야겠다. 그런 천년대계의 철학적 포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예전에 보였던 유튜브 내용 중에 여기 보면 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시카라스의 이념과 씨름윤리를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가르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과 관련 지어서 오늘의 얘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라스의 정신과 씨름윤리.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카라스의 정신은 예전에 많은 유튜브에서 제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관용과 포용 그리고 개인의 발견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관용과 포용, 개인의 발견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 보내드렸던 도량 운영의 원칙을 짧게 알아보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량 운영의 원칙이 예전 유튜브에서 개인의 발견과 자각에 둔다 했죠. 즉 거기에는 감독이 없으며 상위 계급의 장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경험의 충고에만 머물고 전인격적 지배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래서 각자가 개인의 발견과 자각을 근본으로 개인의 수양을 통해 득도하며 바로 그와 같은 학습 습관, 훈련 습관이 개인의 자각을 통해 한국인의 현대화된 시민의식으로 거듭나게 되며 그것이 인격의 모범이요 중교의 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내 연마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각자 스스로 득도한다. 스스로 한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숙은 임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주로 출퇴근하면서 훈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얻었던 훈련 과정, 득도 과정에 얻었던 경험들을
책으로 출판하여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난 것들은 아사달시 카라스 박물관에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 크게 봐서 도량 운영의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발견과 자각인 것이며 진정한 인디비주얼리즘을 성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 내용에 들어가서 그 본론을 얘기할 건데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 먼저 시카라스의 모양은 이 시카라스의 자체에 그 시카라스 정신이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기는 아랫부분에 시라는 연등이 켜지고 여기 천조가리에 BC 2세기경의 당군 신화를 담은 청동 장식이 휘장으로 장식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신명조와 같은 모양으로 이 지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카라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카라스에는 이러한 정신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시카라스죠. 시카라스에 즉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의 종교와 사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아사달 실험대에서는 이 시카라스 아래에서 여기서 각종 종교단체 사상가들이 나와서 맞절이 의식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 시카라스가 까마귀 카라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관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카라스가 이러한 종교와 사상 모든 인류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카라스의 정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자로 공, 빌공자, 빌어자. 저는 바로 이 빌공자, 빌어자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도교 철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교. 노자 철학에서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인간의 성숙도를 이 공과 허를 갖추느냐, 그러지 못했는가로 구분해서 인간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의 여백, 여유가 없으면은 긴장과 타이트함만 있고 이 여유가 없으면은 미성숙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공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아의 경지의 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무아의 경지, 자아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관점과 의견, 사상, 종교를 여백을 가지고 이 공과 허를 가지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관용과 포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카라스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공과 허라는 노장적 철학의 무아의 경지이며 거기서 관용과 포용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즉 시카라스는 신의 아닌 어떤 신적 관념이 아니라 무아의 경지 상태에 있는 텅 빈 존재, 지나치게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여유있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백의 공간이 있는 인격적 존재, 그것을 시카라스적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시카라스적 인간은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적 정신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을 아집적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정신의 지성과 감성의 문제를 객관화해서, 즉 부처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부처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참선의 길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객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정중동을 관찰하며 다스리며, 그럼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카라스의 정신은 이렇게 노자적이면서도 부처적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시카라스는 신적 관념이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와 노자의 길이 시카라스 정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을 기초로 시카라스를 아는 인류는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다음 단계의 인격적 성숙을 체득하게 되며, 그로부터 진정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신을 배태시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개인주의의 자각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그 가치의 기반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주의를 한국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시카라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 문화 관념으로 옮겨오면은 위험의 관리와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며, 그 인간은 생산적이고 친시장적인 인간으로서 표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카라스 정신이 표방하는 것은 반시장,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친시장적 인간을 통해 인간은 자유와 개인적 존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런 근대성의 철학을 함께 깔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프로테스탄트적인 개인주의적 윤리에 기반한 근대법을 한국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시카라스의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투자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위험의 관리와 투자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 내적 관찰을 통해서 심리를 다스림으로써 투자와 경제활동에서, 그리고 인간의 장기적인 생명 유지의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한국인과 비교하면서 높게 떠받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의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본받자라는 그런 교육이 과거에 제 어릴 때 7, 80년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다 출중하고 뛰어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사람 사는
세계에는 열등한 자가 있으면 우등한 자가 있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들의 인구는 작지만 오늘의 세계 체제를 리드하고 있는 핵심 그룹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국의 정치와 경제, 금융을 리드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바라보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로부터 한국인은 뭘 배우고 그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미래지향적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을 본받으면서 그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적으로 승화시켜서 한 단계 도약된 인간이 시카라스가 표상하는 시카라스적 인간인 것입니다. 즉 시카라스적 인간은 바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은 왜 뛰어난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면 저는 한마디로 유대인은 교육의 방법이 상당히 출중하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기본적인 문화는 개인주의적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문화죠. 즉 서양 유럽의 크리스찬의 기반을 둔, 즉 유일신 여호와의 기반을 둔 이 세계로부터 이어받은 유럽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문화, 신합의 단독자로서의 개인의 숭고함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며 그 고유성과 순수성으로부터 개인의 발견과 자각을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성취해 오면서 거기에 로마법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면서 근대법을 만들어 오고 오늘의 세계체제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대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은 창조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들의 교육이 대화와 삶파술에 기초한 교육을 하며 주로 자국이 주도 학습형이다.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천착해가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삶파, 지식의 새로운 생명을 낳는 지식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변증법적인 창조력,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훈련받는다. 부모로부터.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였다. 그리고 그네들은 기본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성 자체를 신합의 단독자로서 높이치고 거기서 존엄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타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치심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개인 그 자체로서 고유성과 숭고성을 갖추고 있다는 그 문화적 믿음 체계 하에서 유대인은 모든 문화가 출발합니다. 즉 개인주의 문화는 바로 인간의 존엄적 가치의 출발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는 정신적 습관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단련을
주체적으로 하는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화적 습성 때문에 그네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과 또는 더 나아가서 동양사회의 문화와 상당히 다른 면인데요. 즉 사회적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회가 유대인 사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인간들이 튀는 인간들이 많지요.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창조, 그 대신 자기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관용하는 그런 또 정신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네들은 공과 사가 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타인의 선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서는 선이 분명한 인간관계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문화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농업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유교주의 이념 사상에 오랜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면과 채통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즉 농업 공동체의 집단 공동체주의를 기본으로 하지요.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이 너무 지나치면은 어떤 폐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유대인과 비교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면과 채통을 중시한 문화하고 집단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중 속에서 원만한 인간행을 이상으로 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은 튀는 인간행에 대해서도 별 타치를 서로 안 한다 했죠.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인, 중국인들은 대중 속에 원만하게 섞이지 않는 인간을 이지미하거나 따돌림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쁘게 시쳇말로 뒷담화 까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샘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항상 뭐냐면 집단 공동체의 획일적 문화로부터 벗어난 다른 이런 튀는 인간행이 나타나면은 시샘하거나 또는 낯설게 여기기 때문에 멀리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주변과 자기를 비교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틀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랄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급투쟁론적인 마르크스 사고의 측면이 침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시기 질투 마음의 기초에 해서 약한 자 그리고 소외받은 자 많이 같이 못한 자들이 계급투쟁론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 한의 이름으로 정의라는 개념을 도출해내면서 투쟁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문화가 우리 동양사회,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건 대동사회 공동체주의라는 유교 이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업 공동체적인 물적 토대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사회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매우 과도한 사회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야,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남과 나와는 각자 고유성으로 자기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대인에 비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하지요. 왜? 자기 자신을 타인과 자꾸 비교하면서 어떤 보편적 기준,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구열도 강하고 뭐 그러긴 한데 유교주의에서는 학구열이 강하죠. 배움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보편적 틀 속에 자기 자신을 항상 일반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튀는 인간을 거부하니까 창조성과 자기주도 학습 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많이 의식하게 되니까 말을 아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것이 침묵은 금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좋게 말하면 배려와 공감이 아주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심하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침묵은 금이다, 배려와 공감을 너무 강조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소심하고 좁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 그런 쪽에서 도덕론이 현실적 합리론보다 앞선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치면 거의 위선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침묵은 제가 보기에서는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유태인은 대화와 삼파소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다스럽습니다. 유대인 2명이 만나서 토론하면 정당이 3개 생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지적 능력이 창조성을 갖추고 있고 논쟁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들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과 더 나아가서 동양사회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좀 대칭적으로 도식적으로 구분해보면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사회의 그와 같은 문화는 농촌 공동체라는 획일성, 농촌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죠. 농사 짓는 직업. 그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론적인 획일적인 경향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 것을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봤던 것이 유학이며 유학 중에서 특히 그 관념론이 심했던 게 송나라 때 주의가 만들었던 이 성리학입니다. 이것을 한국인들은 조선 500년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이념화시켰고 500년간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산업공상이라는 그 계급적 틀 내에서 공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상업을 천시했죠. 그래서 시장적 다원성과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문화적으로 봉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시장적 다원주의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화적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업문화 속에서 도시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개인주의적 토대에 기반한 종교적 성향도 일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인은 좀 정태적인 성격의 문화를 갖고 있고 시장과 다원주의에 훈련된 유대인은 좀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다이나믹 동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은 스테이틱, 정태적이고 유대인은 다이나믹하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떠돌아다니는데 유용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달하고 개방적인 그런 경향을 띌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은 무역을 하고 금융을 하고 그러면서 2000년을 거의 버텨왔고 특히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를 때 근대에서는 바로 그러한 세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화적 현상을 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농촌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주자성리학적인 유교 문화에서는 문화가 고정성을 띱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경향을 띠죠. 농업 공동체에서 기반을 두면 토지의 고정성이 그대로 인성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상업과 무역, 금융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확장성을 모색하는 끝없는 방황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의 형태가 확장성을 띈다.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고정성을 띠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인은 어떤 제한적 성격의 제한성을 띠는 그런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태적이고 고정적이며 제한성 있는 문화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확장적이며 무한성 있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한국인들은 아직도 문화의식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인이 나갈 방향은 바로 이 확장성과 무한성, 동태성, 시장적 다원주의와 독립성, 즉 개인의 발견과 자의 독립성의 한 단계 높은 성수, 이것을 카라얀 TV는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을 잘 견디고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훈련된 인성, 바로 그것이 카라얀 TV가 지향하는 C클래스 인간행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유태인과 한국인을 비교해 보면은 유대인은 진리를 향한 논쟁이 심하며 그 논쟁과 토론 속에서 깨우침을 얻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말하던 대화를 통한 산파설이며 그 과정에 자기가 테마를 설정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며 그 결과로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성을 지적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 배경이 바로 같은 진리를 향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깨우침이라는 교육 문화적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는데 저는 후천적으로 그들의 교육 방식이 진리를 향한 논쟁과 깨우침의 형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뛰어난 지적 능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고 체면체통을 중시하니까 명예를 중시하면서 컨피셔니즘 공자의 유교주의적 정신적 습관 때문에 지적 갈구는 강한데 어떤 통제적 주입식적 경향이 강한 그런 교육문화적 환경 속에서 훈련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 유대인과 한국인은 창조성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결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시장적 현실성에 접근할 때 한국인들이 유대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적 합리성과 현실성. 이것을 이 창조성을 배양하고 시장적 다원주의와 독립성 속에서 개인의 발견과 자의 독립성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카라얀·아티브의 시카라스 정신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투자적인 인간,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을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달 실험대에서 그 시카라스 정신으로 한국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는 근본적인 방향성의 목표점은 투자적인 인간, 모험적 진취적 인간, 친시장적 투자적 인간 교육을 통한 리스크 관리적 인간, 이것을 다른 말로 생산성이 높은 인간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인생은 리스크 관리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안정되고 생명을 장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 속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 난관들을 예측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의 연속적인 과정에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적인 인간, 모험적인 진취적인 인간으로서 생활 속에서 부단히 부대낄 때만이 결과로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으로 공부만 하고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책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조그만 돈을 투자를 통해 직접 넣어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패턴을 발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자들의 책을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자기화시킨다면 그것이 자기의 투자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춰야만이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으며 인생의 리스크 관리의 완벽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위험하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카라얀·아티브의 시카라스 정신이 표방하고 있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며 투자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카라스 정신은 바로 관용과 포용, 개인의 발견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아사달 실험대 카라얀·아티브가 목표로 하는 아사달 실험대를 통한 목표는 고대적 낭만주의를 통해서 한국인의 본래적 정체성과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역사적 악연들을 청산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험적이고 투자적인 인간으로서의 무사도, 그리고 개인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독립정신의 근대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의 천년대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고대적 낭만주의와 무사도, 독립정신과 개인의 발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희망의 불씨를 담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좀 딱딱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얘기가 머릿속에 마음에 꽂혔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카라야나 TV는 바로 관용과 포용, 개인의 발견이라는 이 거대한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장기 포석을 한국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카라야나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아사달 씨름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50여 편에 걸친 지금까지의 이 유튜브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시청해 주시면은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라야나 TV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가 방송하는 상업을 제가 천시하거나 배관시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는 가치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카라야나 TV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르친훈 게스리안이었습니다.